WBC 준결승에서 야구 팬들의 심장을 먹게 할 경기, 그야말로 신들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아 프라임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과 도미니카. 메이저리그 스타들이 총출동한 말 그대로 세계 최강 팀들의 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단 2번의 스윙이 경기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핸더슨의 극적인 동점 홈런, 그리고 앤서니의 역전 홈런. 과연 이 경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WBC 준결승에서 펼쳐진 미국과 도미니카의 맞대결. 결과는 미국의 2대1 승리였습니다. 경기 내내 눈을 뗄 수 없는 명승부가 이어졌습니다. 핸더슨의 동점 홈런, 그리고 앤서니의 역전 홈런. 이 2번의 결정적인 장면이 결국 승부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긴장감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도미니카의 소토가 삼진을 당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타자 페르도모의 삼진콜, 이 두 장면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이전 대회에서 8강 탈락, 4강 탈락, 그리고 다시 8강 탈락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마침내 다시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대회 준우승에 이어 연속 결승 진출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반면 2009년 우승 이후 13년 만에 결승 진출을 노리던 도미니카는 아쉽게도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8강에도 오르지 못했던 도미니카는 이번 대회에서 훨씬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구단과의 조율 끝에 에이스 산체스를 8강전에 먼저 투입해야 했던 결정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폴스 감독의 경기 운영 자체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탈리아와 베네수엘라 경기의 승자와 우승을 놓고 맞붙게 됩니다. 도미니카의 선발 투수는 루이스 세베리노였습니다. 세베리노는 1회부터 시속 99마일의 강속구를 던지며 미국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바비 위트 주니어와 브라이스 하퍼를 연속 삼진으로 잡아냈습니다. 위트를 잡아낸 공은 미친 듯한 움직임을 보인 스위퍼였고, 하퍼를 잡아낸 공은 바깥쪽을 꽉 찌르는 시속 96마일 커터였습니다. 하지만 에런 저지가 풀카운트 승부 끝에 안타를 만들어내며 3자범퇴를 막아냈습니다. 미국은 이어서 카일 슈와버가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하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베리노를 상대로 구타수 7안타라는 강한 기록을 가지고 있던 핸더슨이 범타로 물러나며 찬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세베리노는 지난 시즌 평균보다 무려 시속 2마일 이상 빠른 구속으로 총 22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반면 미국의 선발 폴 스킨스는 자신의 평소 구속으로 9구 만에 3자범퇴를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안타성 타구를 훔쳐낸 멋진 호수비까지 나오면서 미국 수비진의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세베리노는 마치 풀 악셀을 밟은 듯한 압도적인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선두 타자에게 안타를 허용했지만 삼진과 병살타로 이닝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앤서니를 상대로는 무려 시속 100마일의 공까지 던졌습니다. 스킨스 역시 다음 이닝에서 첫 두 타자를 단 5개의 공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도미니카의 막내 타자 주니어 카미네로에게 결국 선제솔로 홈런을 허용합니다. 바깥쪽으로 높게 들어온 스위퍼가 통타를 당한 장면이었습니다. 카미네로의 대회 3호 홈런이었습니다. 이 홈런으로 도미니카는 2009년 멕시코를 넘어 단일 WBC 대회 최다 홈런팀이라는 기록까지 세우게 됩니다. 미국도 곧바로 반격합니다. 바비 위트 주니어와 브라이스 하퍼의 연속 출루로 1루와 2루의 득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에런 저지와 카일 슈와버가 연속 삼진을 당하며 득점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 이후 경기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3회 초 도미니카가 공격에 나섰습니다.
1-1루 상황에서 케텔 마르테가 우익수 방향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1루 주자였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과감하게 3루까지 질주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기 힘든 장면이 나옵니다. 우익수 에런 저지가 강력한 송구를 3루로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공은 완벽하게 3루 베이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타티스는 아웃. 경기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지는 타석에서의 아쉬움을 완벽한 수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이닝. 미국이 결정적인 반격을 시작합니다. 거너 핸더슨이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세베리노와 치열한 풀카운트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세베리노의 커터가 가운데로 몰렸습니다. 핸더슨은 그 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밀어친 타구는 높게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동점 솔로 홈런. 경기는 1대1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핸더슨의 대담한 스윙이 경기의 균형을 완전히 되돌려 놓았습니다. 세베리노는 3과 3분의 1이닝 동안 1실점으로 역투를 펼쳤습니다. 특히 평균 구속 시속 98.1마일은 2018년 뉴욕 양키스 시절 이후 가장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세베리노는 19승을 거두며 메이저리그 최정상 투수로 활약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도미니카 벤치는 결단을 내립니다. 좌완 불펜 그레고리 소토를 마운드에 올립니다. 목표는 좌타자 앤서니를 잡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소토는 메이저리그 7년 동안 좌타자에게 단 홈런 7개만을 허용했던 강력한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앤서니가 첫 타석에서 강하게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타구는 빠르게 우측 담장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역전 솔로 홈런. 미국이 2대1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 장면은 미국 벤치를 완전히 폭발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앤서니가 원래 선발 선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코빈 캐롤의 부상으로 대체 선발로 출전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한편 도미니카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회 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와 매니 마차도의 연속 안타로 1루와 2루에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홈런의 주인공 카미네로가 들어섰습니다. 카미네로의 타구는 완벽한 병살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루수 투랭이 공을 빼내는 과정에서 공이 손에서 흘러나옵니다. 더블 플레이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도미니카는 순식간에 만루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한국전에서 끝내기 3점 홈런을 기록했던 오스틴 웰스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폴 스킨스가 결정적인 순간 침착하게 위기를 막아냅니다. 삼진과 범타로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의 긴장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5회 초, 미국이 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에런 저지가 강하게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타구 속도는 무려 시속 110마일이었습니다. 이 타구는 메이저리그의 30개 구장 중 14개 구장에서 홈런이 되는 타구였습니다. 하지만 도미니카의 외야수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놀라운 수비를 보여줍니다. 그는 전력 질주로 타구를 쫓아가 점프 캐치로 공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 노 플라이 세리머니까지 보여줍니다. 경기장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도미니카도 곧바로 반격을 시도합니다. 5회 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와 케텔 마르테가 연속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1루와 2루의 득점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도미니카 벤치는 이 순간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 도미니카 감독 알버트 푸올스는 폴 스킨스가
75구에서 79구 사이에서 교체될 것이라고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킨스는 71구를 던진 뒤 마운드를 내려옵니다. 미국 벤치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듭니다. 타일러 로저스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언더핸드 투수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대회 도중 합류한 투수였지만 땅볼 유도, 능력은 리그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투수입니다. 도미니카의 핵심 타자 후안 소토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 장면은 경기의 중대한 분기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는 침착했습니다. 소토의 타구를 유도했고 그 결과 완벽한 병살타가 완성됩니다. 미국 벤치가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로저스의 완벽한 기용이었습니다. 소토는 로저스를 상대로 통산 7타수 2안타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승부에서는 미국이 완전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미국의 유격수 바비 위트 주니어가 또 한 번 믿기 힘든 수비를 보여줍니다. 5회 초에 적시타가 될 수 있었던 타구를 안타로 막아낸 데 이어 소토의 타구까지 혼자 처리해 아웃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미친 수비였습니다. 바비 위트 주니어는 지난 시즌 플래티넘 글러브를 수상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그 명성에 걸맞은 환상적인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덕분에 스킨스의 책임주자는 단 한 명도 홈을 밟지 못했습니다. 스킨스는 결국 사과 3분의 1이닝 2탈3진 1실점으로 이번 대회 등판을 마무리합니다. 6회가 시작되면서 미국은 또 다른 공군사관학교 출신 투수 그리핀 잭스를 마운드에 올립니다. 도미니카 타선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7회가 되자 오스틴 웰스와 헤라르도 페르도모의 연속 안타로 다시 동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1루와 3루 저로의 찬스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불펜 데이비드 베드나가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타티스와 마르테를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며 도미니카의 역전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미국은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불펜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타선이 추가 점수를 만들지 못했지만 불펜이 경기를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7회 이후 게럿 위틀락과 메이슨 밀러가 경기를 책임졌습니다. 위틀락은 이번 대회 3경기 3이닝 탈삼진 5개 무실점, 밀러는 4경기 4이닝 탈삼진 10개 무실점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메이슨 밀러는 오늘 경기에서도 평균 구속 시속 101마일의 엄청난 강속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야말로 힘으로 타자를 압도하는 투구였습니다. 도미니카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회 말 1사1루 동점의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데라 크루즈와 헤라르도 페르도모가 연속으로 범타로 물러납니다. 결국 경기는 미국의 2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경기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정말 대단한 명승부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마지막에는 아쉬운 판정 논란도 있었습니다. 9회 말 2사 2루와 3루 상황에서 주심 코리 블레이저의 판정이 논란이 됐습니다. 볼넷이 될 수도 있었던 공이 삼진으로 선언되면서 도미니카 벤치와 팬들의 강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도 메이저리그가 올해부터 에이브스 챌린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미니카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는 이번 대회 득점권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책도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안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타티스는 이번 대회에서 총 1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한국의 문보경과 동률입니다. WBC 단일 대회 최다 타점 기록은 일본의 요시다 마사타카가 기록한 13타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는 또 하나의 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일본 대표팀 감독 이바타 히로카즈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바타 감독은 2023년 WBC 우승 이후 구리야마 히데키 감독이 대표팀을 떠난 뒤 일본 대표팀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프리미어 12결승전에서 대만에게 완봉패를 당하면서 국제대회 27연승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베네수엘라에게 패하면서 WBC 11연승 기록도 함께 멈추게 됐습니다. 일본이 WBC에서 4강에 오르지 못한 것은 이번이 대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바타 감독은 현역 시절 주니치 드래곤즈에서 13년 동안 주전 유격수로 활약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코치와 야구 해설가를 거쳐 대표팀 감독이 되었습니다. 한편 오타니 슈헤이는 이번 대회 이후 다시 도전하고 싶고 다음 기회에 집중하고 싶다며 올림픽 출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올림픽 본선 진출이 확정된 팀은 6팀 중 3팀입니다. 개최국과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이미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남은 3장의 티켓을 두고 각 대륙의 대표팀들이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다음 결정적인 기회는 2027년에 열리는 프리미어 12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아시아 성적 1위 팀과 유럽 오세아니아 성적 1위 팀이 올림픽 본선 티켓을 얻게 됩니다. 현재 전력으로 본다면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호주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최종 예선에서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선수들의 부상 상황입니다. 시카고 컵스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스즈키 세이야의 무릎 부상 정도는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구단과 대표팀 모두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열리는 또 다른 WBC 준결승도 팬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케이더 몬테로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마이클 로렌젠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로렌젠은 최근 콜로라도 로키스와 1년 8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한 투수입니다. 그는 미국과의 경기에서도 4.이닝과 3분의 2 이닝 동안 피안타 2개 무실점이라는 놀라운 투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반면 케이더 몬테로 역시 절대 만만한 투수가 아닙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에서 주로 텐덤 투수 역할을 맡아왔던 그는 니카라과와의 경기에서 3이닝 무실점이라는 훌륭한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내일 경기 역시 팽팽한 투수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키 베츠가 야마모토 요시노부와 야마다 코치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저스 내부에서도 일본 선수들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저스 구단은 일본의 패션 기업 유니클로와 새로운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일본 시장에서의 마케팅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WBC는 단순한 야구 대회를 넘어 세계 야구의 흐름과 국가 간 경쟁 구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결승 진출, 도미니카의 아쉬운 탈락, 그리고 일본 대표팀의 충격적인 변화까지. 야구 팬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결승전에서는 과연 어떤 팀이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르게 될까요? 그 결과는 곧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케아프라임 스포츠였습니다. 야구의 뜨거운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